존경하는 완주 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 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기에나 시급하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할 현안 사안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과 방법은 현안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때로는 결정권자의 인식과 가치에 따라서 상이하게 전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면한 현안 문제를 의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소통입니다. 주민과의 소통, 부서 간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 그 어느 하나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이 완주군 현안 문제 해결 및 소통을 위한 체계화 장치는 얼마나 마련되어 있고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우보천리의 자세로 대응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해 군정에 매주하시는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한된 시간 관계상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완주군의 여러 현안 중에서 주민 불편 및 갈등을 초래하여 조속한 협의와 대응 또는 군수님의 결심이 필요한 핵심 현안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잘 안 들리네요? 들립니까? 우리 완주군에 이제 10만 명 외국인 등록인까지 합치면 10만 1,4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기업 유치 등 지속적으로 행정 수요가 확대 등에 따라서 주민들과 연관되어 추진되는 완주군 모든 사업이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세 결손에 따른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도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다른 여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완주군 또한 군의 주요 추진 정책 또는 시책, 현안 문제 대응을 위해 자문, 심의, 의결 등의 기능을 갖는 다양한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주군에서 운영 중인 120여 개의 위원회 중에서 군정 주요 현안,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심의의 기능을 수행하는 완주군의 대표 기구라 볼 수 있는 위원회들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화면에 있는 기구들이 군정의 주요 사항을 논하는 대표 기구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이 화면에 위원회뿐만 아니라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내부 현안회의, 간부회의를 거치는 한편 해결 방안에 대한 단기 또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소관, 사업별 관련 위원회 위원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 당면제에 대해 심의와 논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앞에 있는 것들은 군수님 잠깐만, 제가 질문한 부분이 3개가 지금 예시로 되어 있는데 완주군의 주요 군정을 논의하는 기구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제가 보이는 것을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우리가 위원회가 133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회를 15개를 아마
통폐합 내지는 폐지한 것도 아실 겁니다. 그런 자료에 이 나타낸 자료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준 자료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자료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대표 기구들이 현재 충분한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군정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자문 심의를 위해서 각각의 주요 현안 사업별로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서 간 내부회의를 통한 검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공청회, 현장 방문, 주민과의 대화, 공론을 통해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황하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 기구들이 정확하게 충분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보면서 더 나가서 그간의 효율성을 봐서 저희가 통폐합 내지는 폐지시켰던 것을 15개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께서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 2회 개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삼례문화예술촌 내 작가 집필실 조성의 건과 봉동운동장 공유재산 용도 폐지와 관련한 건으로 과연 이 내용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 또한 최근 3년간 단 2회 개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입에 담기도 두렵고 많은 국민들께서 거부감을 보이는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관련 용역 추진 현황 보고와 추진 계획 보고였으며 올해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아 운영 예산 2,400만 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전액 반납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완주군 공공갈등 관리심의위원회는 군민들께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현재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이런 대표기구를 통해 논의할 만한 중요 정책이나 군정 주요 현안 그리고 조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공공갈등이 없는 것입니까?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요 현안을 관리함에 있어서 말씀해 주신 기구뿐만 아니라 군정 현안 회의 등 부서 간 내부 회의를 통해서 검토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공청회, 현장 방문, 주민과의 대화, 공론을 통해서 주 정책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아마 군정에서 현안회의 같은 것을 하는 걸 보시면은 해당 과의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서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과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충분히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존 설치, 운영 중인 기구들조차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지는 않으면서 기능이 중복되는 유사기구를 계속적으로 늘려만 간다면 오히려 혼선과 행정효율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일부 위원회의 경우 그간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폐지 및 통폐합을 했습니다. 중복 위촉된 위원들은 제안을 두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그간에 한 분이 10개 이상의 이렇게 위원회에 참여도 했지만 4개 위원으로 제안해가지고 그 이상 되는 분들은 좀 제안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네, 위원회의 참여 인원을 조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역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라는 목적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인 협의체 사례를
예로 들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읍면 현안조정협의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죠. 예. 읍면 현안조정협의체 관련 기획 및 최초의 읍면의 계획서가 시달되었을 당시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은 정확히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8월부터 읍면별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읍면 현안조정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 역할은 읍면 주요 현안에 대한 군정 자문 및 여론 수렴을 통한 신속하고 유기적 대응 목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군정과 읍면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지역 주민들에게 묻는다는 의미로 군정 자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마는 자문기관으로 운영된다는 오해소리가 있을 수 있어서 추가 공문 시달을 통해서 의견 수렴 창구로 운영하도록 보완했습니다. 읍면별 현안의 세부적 조정과 시행을 위해서는 각 읍면 행정기구가 역할을 하고 이에 대한 심의나 논의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등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안에 따라서는 자료 화면의 내용처럼 자율적으로 읍면별 기관 단체장 회의를 진행하여 대소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에 보이는 부분은 구의면에서 지난 9월에 있었던 사회단체장 회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조정협의체라는 또 하나의 기구를 추가로 구성하였는데 그 근거와 논리는 매우 빈약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논의, 심의하는 것과 읍면 현안조정협의체에서 논의, 심의하는 내용과 결과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위원이 있고 또 사회단체장님들이 많이 있지만 그쪽에서 할 일도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일어난 현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장 등등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읍면 현안조정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현안조정협의체와 관련 유관단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폭넓은 주민 공론을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주신데 효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수님의 생각과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여 집행부의 입장에서 유리한 의견과 논의 결과를 선택적으로 차용하기 위해서 유사 중복기구를 다양화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협의체 기획 당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셨을 텐데 읍면 현안조정협의체 구성과 운영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읍면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법정기구나 의결규칙에 해당되지 않아서 행정계획으로 읍면별 현안조정협의체 구성 계획을 통해서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7일 각 읍면에 최초 시달된 공문과 내용을 보면 스스로도 구성 근거가 미흡함을 인정하는 내용을 계획서에 담고 있습니다. 구성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안 자문 역할에 기능이 국한될 것이 우려되고 각종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등의 쟁점과 우려 일색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당시 협의체의 역할을 읍면 주요 현안에 대한 군정 자문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자문이라는 용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글쎄, 자문이라고 한다면 아마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또 뭔가 지식을 기관 같은데 의견을 구하는 것이 자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문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나 또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의 의견을 묻는 것을 뜻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대한 조문 내용과 그 입법 취지 그리고 완주군 조례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완주군이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별도의 개별 조례 등을 통해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제27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이 자문기구 설치 그리고 협의체의 자문기능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와 당위성이 부족하니 그 구성을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자 집행부는 바로 이틀 뒤에 각 읍면의 협의체의 기능 중 자문 기능을 제외시키니 운영에 유의하라는 후속 공문을 각 읍면에 시달하였습니다. 이로써 현재는 최초의 주요 역할로 내세우던 자문 기능도 상실하며 그 기능과 권한은 더욱 모호해졌습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졸속이라고 표현은 저희한테 안 맞다고 보고요. 운영하면서 현안 조정협의체의 중요성을 더욱더 알게 되었고 현재까지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협의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해서 요즘 세대에 알겠지만 신속한 결정과 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한다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졸속이라는 단어를 써서 군수님께서 이와 반대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법적 근거도 없고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충분한 고민과 검토는 전혀 수반되지 않은 현안조정협의체는 구성과 운영, 계획은 도대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 수준이며 사전에 필요성과 기능, 역할에 대한 충분한 구상과 고민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추진 후에 문제시 보완하겠다는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읍면 현안조정협의체를 직접 기획하시고 운영을 지시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근거도 부족하고 누가 봐도 허술한 우려일색의 계획서를 화면과 같이 승인, 결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 차이가 이렇게 큰가 싶을 정도로 저는 현안조정협의체가 앞으로 모델이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보는 각도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난가 싶습니다만은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읍면 현안조정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행정은 지역의 크고 작은 의견을 수시로 수렴할 때 법률의 근거를 반드시 필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안조정협의체는 상시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임의적 기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를 청취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사실 협의체란 여러 사람이 의논하기 위한 모임 자체를 의미하기에 전문 자문, 심의 결정 등의 기능을 갖지 않는 한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오히려 의견 수렴과 논의의 장, 다양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에서 협의체 위원 위촉 대상에 대한 기준과 범위만 제시하며 설치 및 운영을 강제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재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정기구나 의결기구가 아닌 의무적 기구로서 주민 의견 수렴과 여론 파악을 위해서 읍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기구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법적 근거가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협의체를 다양한 이유와 빌미를 가지고 계속 구성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가 현재 있는 위원들 그리고 하고 있는 것도 효율적으로 하기가 그만큼 부대끼입니다. 앞서 언급하셨듯이 군수님께서도 이미 130여 개 정도의 위원회나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 전에 뒤돌아보고 적절하게 폐지 또는 통합을 한 이후에 새로운 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읍면 현안조정협의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안조정협의체의 구성은 잘 아시겠지만 7명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당연직 4명은 읍면장, 그리고 이장, 협의장, 분여의장, 주민자치위원장 등이고 위촉직 3명은 이장협의회에서 1분, 분여에서 1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임원 1명씩 해서 이렇게 7명으로 구성을 했고 임기는 해당직 재임 기간이며 자연스럽게 상호간 여론수렴과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에서 읍면에 시달한 협의체의 구성 기준입니다.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리더분들을 위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구조 마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 그 구성 대상은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각 읍면별로 많게는 25개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단체, 사회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 3명을 굳이 당연직 위원 3명이 소속된 단체에서 각 1명씩 선출하도록 지침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견 수렴 다양화의 기준과 범위도 선택적으로 가겠다는 뜻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전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다만 3개의 단체를 가지고 한 것은 이장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관의 전달을 반영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분여장도 마을에서 이장과 함께 여성 리더로서 지역에 봉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도 역시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 증진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전달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안별로 이해관계자라든가 기타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협의체에 참여 기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라든가 이럴 때는 참여해서 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 출범 자체입니다. 말씀해 주신 3개의 단체의 장님들과 그 구성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체의 구성 목적 중에 하나인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하겠다는 부분에는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능과 역할이 현안 공유로 축소되고 그 본래 목적성을 상실한 그리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내세우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구성에 대한 참여 기준은 매우 제한적인 이러한 기구를 무리하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현안조정협의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안조정협의체가 운영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참으로 이것은 효율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읍면 현안조정협의체 운영 방향은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는 협의체로서 역할을 정립해 나가는 한편 현안회의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참여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그 위원회에 속한 위원들 협의회에 속한 분들 중에서도 이에 대한 반발이 있고 반대 의견이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우려와 문제들은 충분한 사전 검토 및 그리고 소통 및 협의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시지요? 예, 좀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예, 알겠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현안 않는 문제- 걸로, 군수님, 아니, 동의하지 않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현안 나중에 문제 대응에 답변해 있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 방식 관련하여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내부 및 읍면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충분한 소통과 협의 과정이 수반되었다면 시작 단계인 협의체 구성부터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지적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안조정협의체와 관련하여 군은 읍면과 어떤 방법을 통해 얼마나 소통하셨습니까? 현안 조정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내부 회의를 진행하고 협의체 운영에 대한 읍면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운영 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질문은 읍면과 어떻게 소통하였냐는 부분입니다. 읍면과 소통하셨습니까? 사전에?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게 우리 군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렇게 한가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아닐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읍면과는 소통이 없었던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의 현안을 협의, 논의하는 기구를 구성 및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와의 소통도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출된 각 읍면의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전달하는 창구인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이에 대한 사전 공감과 최소한의 논의 과정도 배제되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현재 읍면에서는 의원님들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설명도 하고 아마 많은 자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안 조정 협의체에서 다루고 있는 현안들을 포함한 여러 당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도 하고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군에서도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다 하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서로 다른 의견은 뒷부분에 바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구 의원은 현안조정협의체를 통해 결정되는 결과가 있다면 무조건 이를 수용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본선님? 지금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안조정협의체는 의결규가 아닙니다. 의견 수렴을 통한 민관 소통 창구입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 결과를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의원님들과 현안 문제 관련 소통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우리의 업무하는 데는 전체가 오픈되어 있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착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회의장에서 쓰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단어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과 상이한 자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고 지역구 의원의 현안사업 추진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권한과 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는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돌리는 수단으로 전락되어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 이런 군수님과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을 신뢰하고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가 군정 현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고 결정해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읍면 현안 조정 협의체를 통한 의견 수렴을 포함해서 부서 간 내부 회의를 통한 검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현장 방문, 주민과 대화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안 문제 대응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좀 생각이 차이가 있지 않냐 싶어서 좀 아쉽습니다. 저도 좀 아쉽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군수님과 의회와의 생각 그리고 주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느껴집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집행부와 중간 지원 조직 간 소통 부재 문제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점인지 직접 말씀해 주시죠. 소셜굿즈 문제에 민간 위탁이 종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셜굿즈 센터는 우선 그 내용을 아시겠죠? 그간의 그 과정을 보니까 제가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소셜굿즈란 이름으로 우리가 운영했던 것이 2010년도에 완주 커뮤니티즈 센터, 그 다음에 2015년에 완주 공동체 지원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완주 소셜굿즈 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완주 소셜굿즈 센터가 이름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고 저 자신도 왜 소셜굿즈인가? 그러면 소셜굿즈가 운영하는 내용을 보니까 사회적 기업들, 특히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완주 경제센터로 하고 소셜굿즈의 이름을 명칭을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소셜굿즈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주로 거기에 사회적 경제센터죠. 거기가. 예,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좀 내용을 보니까 완주 사회적 정의 네트워크의 위탁을 경영하면서 그걸 지도하는 것이 주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좀 더 완주 공동체의 소상공인이라든가 청년 경제 분야 그리고 중소기업 통합 마케팅 이런 것을 총괄해서 경제센터에서 하면서 거기에 이루어졌던 그간의 그 부분을 좀 더 자료 하나 볼게요. 네, 경제센터와 관련된 완주 부분은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하나 얘기한다면 아니, 올해 보니까 군수님 소셜굿즈 센터의 민간 위탁이 종료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소셜굿즈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항이었냐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어떤 새로운 변화나 혁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생산적인 걸 하려고 하는 것이 방향입니다. 특히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하나 보면은 하나 예를 듣겠습니다. 5억 2,500만 원을 위탁을 했어요. 5억 2,500만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가 70%를 차지합니다. 모든 기능에 최소화시키고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사람이 많아야 할 텐데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종료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본 의원도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센터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해주시기 잠깐만요. 바랍니다. 마무리 지켜요. 종료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으니까 소셜굿즈 센터는 그간 완주군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및 공동체 역량 강화, 사회적 경제 조직 상품 판로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최근 완주형 온라인 플랫폼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완주군은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완주 경제 조직 전체에 대한 지원과 협업, 통합 마케팅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하고자 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셜굿즈 센터의 운영 중에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그분들의 노력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직 성격에 맞지 않는 업무를 주문하고 정체성과 맞지 않는 명칭 변경 등을 강제하면서 소셜굿즈 센터가 위탁 종료라는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민간 위탁과 관련하여 주무부서의 결재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위탁 종료란 극단적인 결론을 내도록 압박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신 것 같고 소셜굿즈 센터 명칭 변경은 국민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소셜굿즈 센터가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군수님, 그래서 그것을 본 반영한 의원이 것이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주무부서의 결저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다른 설명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해할 수 없는 사람은 아니, 제가 묻는 말씀에 그냥 기본적으로 결제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받았다면 언제 어떤 형식으로 받으셨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막 그런 내용은 여러 가지로 다 아실 것이고 소실구치센터 민간위탁 방향과 위탁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완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위탁 포기를 결정해 둔 것은 그분들이 일단은 포기했다는 요청이 있던 걸로 알고 또 연말에 기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민간위탁의 포기에 관한 부분은 그분들께서 결정하셨겠지만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칭 변경이라든지 그 일을 하고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강요했다고 느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결정은 누가 어떻게 내린 것입니까? 군수님의 결정입니까? 경제식품과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제가 9월 말에 완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서 위탁 운영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얘기를 보고받았습니다. 완주군은 완주 경제센터 운영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완주군 전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각오로 좀 더 확대해 나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시간적으로 이 민간위탁 포기와 지경에 관한 부분을 일일이 이 자리에서 나열할 수는 없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과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완주경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자문 또는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완주경제센터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경제센터 사업의 사전 검토부터 입주기업 선정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위탁운영 등 경제센터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청취 때 각 부서 실무자들이 모여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간담회라고도 볼 수 없는 형식의 대화를 통해서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원리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나아가 소셜굿즈 센터같이 완주 지역경제의 중추가 무너지는 지경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을 통해 의견 수렴과 소통 미흡으로 발생한 읍면 현안조정 협의체와 소셜굿즈 센터 민간위탁 관련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는데 지적한 사항들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개선될 수 있도록 수용하고 다시 재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완주군은 완주 경제센터 운영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청년 분야, 통합 마케팅 등 완주 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 역할에 충실하겠고 완주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에 매진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신 것은 더욱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지 그것이 이렇게 내용을 본다면 좀 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검토하실 용의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왔음에도 이 정도로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분노를 넘어 이젠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과연 원칙과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은 본 사안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본 의원이 더욱 꼼꼼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무리 말씀은 생략하고 시간 관계상 본 의원이 마무리 발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없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집행부에 촉구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지적 사항과 내용들은 현안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완주군의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매우 옳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메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과정과 절차, 정당성 확보 후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지하기를 당부드리고 법적 근거가 없고 유명무실한 읍면 현안조정협의체의 혁파 그리고 원리 원칙 없는 조직 운영과 의사결정 방식의 결과물인 완주 경제센터 운영 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년 완주군 사자성어가 먼저 도모하여 선도해 나간다는 의미의 선적 제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이보다 먼저 행하여 유리함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의 것을 돌아보고 현재에 대한 점검이 선행된 선적 제인이 되기를 바라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